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9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생인권 조례안이 지금 올해 어떻게 보면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학생인권 조례안이 2010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2010년도에 경기도가 제정을 했고 2012년도 광주는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6개라고도 하고 7개라고도 해요. 인천은 조례 명칭이 약간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6개라고 하는데 진보진영 교육감 쪽에서 이제 주로 제정이 됐고요. 진보 진영 아닌 쪽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하는 것이면 내용 보지 않고 반대했던 것 같고 2012년도에 광주에서 제정될 당시 그 공청회에서 어디 사립학교 대표로 나왔던 교장선생님께서 아주 극렬 반대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례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학생 인권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입니다. 10조의 학습할 권리, 그 다음에 11조 신체의 자유 이렇게 해가지고 22조까지 학생들의 이 인권과 자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규정해 놓고 있는 조례안이었는데 말씀하셨던 당시 2012년도 광주에서 이거 제정될 때 공청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그분 어떤 내용으로 반대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공청회 참석 분위기가 지금도 그대로 생각이 나는데 아주 그 참석자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냐부터 해가지고 도대체 근거가 뭐냐 이런 건데 제일 극렬 반대하는 진영이 어디냐면 기독교계였어요. 그 기독교계에서 이 소수자의 권리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네. 공감을 얻기에는 매우 부족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학교 현장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현장은 그 전에 비해서 어떤 면이 바뀌었을까요? 학생 인권 조례가 일으킨 변화라고는 하기 어려운데 원래 이제 법 규정들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다 제정될 분위기가 거의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이른감이 있다 이럴 시기에 제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도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 의식이 고양되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머리를 좀 자르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머리 규정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던 것 같고 교발 자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그때 당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이미 체벌은 없어졌던 상태예요. 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그 체벌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당시에 이미 그런 학교에서 체벌 없는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고민이 되고 있었고 거의 완성되던 시기였죠.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안착되면서 학교는 비로소 좀 선진국다운 학교가 됐다 그럴까요? 학생에게 어떻게 매를 든다 할지 이럴 수 없죠. 교도소나 군대도 진즉 매를 드는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선생님들이 학생 인권 조례 함께 읽기를 수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그런데 그 조례 읽기 수업을 한 이후에 학생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금방 생겨났다는 것 학생 인권 조례 덕분입니다. 그랬고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디 신문에 쓴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덕분입니다. 이런 건데 아들 자녀가 두바르 자유 같은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권리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조례로 보장이 되면서 부모님의 인식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와
그 쓸데없는 갈등을 빚지 않게 되었다. 학생 인권 조례 덕분이다. 뭐 이런 정도가 학생 인권 조례가 일으킨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겉으로 나온 뉴스는 서희초등학교가 가장 큰 사건이었고요. 드러나지 네. 않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우리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예, 그 예. 안에 말 못했던 교사들의 그런 소가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박상원 위원장께서는 광주 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학생인권 조례가 나오고 난 이후에 교사들의 권리는 같이 좀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교사들이 좀 만만한 직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로부터 이 교육 활동을 침해당하는 일이 그 학생 인권 조례 개정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 뭐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가 그것이 아주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 법적 장치들은 좀 약했다고 봅니다. 물론 광주는 일찍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 잠깐 이후로 광주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자는 그 캠페인 정도는 있었죠. 그런데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뭐 교권을 침해한다 이런 것은 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학생 인권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완전히 교권이 확립되어 있고 교권 침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7개 시도교육청 산하 위에는 교권이 완벽하게 보장되고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7개 시도교육청은 뭐 교권 침해 후 속을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고 반증은 여러 개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것이 오히려 교권 침해가 침해율이 더 낮다. 그다음에 어제 보도된 것에 따르면 서울대 정동욱 교수팀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된 시도의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무려 11.2%나 덜 범한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범은 아니지만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뭐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그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법 개정들이 막 이루어지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만족스러운 상황은 지금 현재 아닙니다. 예.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학폭도 그렇고 교권 침해도 그렇고 오히려 낮거나 무의미한 차이밖에 없다 이런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하면 학생들의 권리가 많이 침해된다 이런 주장도 가능하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도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 그런 얘기하면 뭐 반대 측이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 주면 학생들의 정치 기본권 어떻게 하냐 이런 논리인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고갈성 지하자원이라고 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뭐 어느 한쪽에서 많이 채굴해서 써버리면은 다른 쪽들은 이제 채굴할 것이 없어서 고갈되어 버린다면,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고갈성 지하자원 석유 같은 건 아니고 뭐 공기 중에 산소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런 정도의 그 향유하는 그 것이지 고갈성 지하자원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도 이제 들여다봤는데 특히 이제 광주 지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선생님들이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예. 네, 학부모로부터. 이런 경우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주범이 뭐 학생인권 조례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아동학대처벌법인데요. 이제 그 민법에서도 부모의 그 훈육권을 폐지함으로써 부모도 학생 자녀를 그 매를 들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그 줄이고
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동학대 처벌법인데 그것을 그대로 학교와 교사에게 적용하면서 비롯된 일인데요. 뭐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들을 아동학대, 특히 그 뭐 정서적 학대 문제를 걸어서 아동학대로 제소하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매우 움츠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 학대 이 부분에 관해서 중고등학교는 학교 교육 활동이 매우 위축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저 선생님의 죽음 이후로 아동학대 처벌법까지도 개정됐으나 네. 학교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여전히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 있어요. 뭐 학생들을 이제 하다가 학생 중에 그 선생님의 교육 방침에 따르지 않고 이런 학생들을 분리해서 네. 분리교실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교장실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 그대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아직도 논란 중이에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고 이건 당연히 교장실에서 해야죠 이런 학교가 몇 있고 네. 나머지는 여전히 그것까지도 그 지도 교사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당분간 그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이 문제는 그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로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육하면서도 이 육체적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원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뭐 특히 그 저학년 담임들까지도 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때문에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초등생님들이 매우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고 이제 구체적으로 법 개정을 하는 등 노력이 시작된 지가 6개월 됐으니까요. 좀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데 우리가 교사들이 행정 업무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교원이 교육활동 잘하는 것보다 행정 업무를 제때 정확히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게 평가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교원이 행정 업무를 교원에게 행정 업무를 부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이제 이슈화 된 것이 10년 넘었습니다. 네. 10년 넘었는데도 아직 진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죽음까지 가면서 이슈화된 것이 처음입니다. 올해가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 시작된 것이 차근차근 해결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교육 현장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저는 그 광주 교육을 좀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교육감께서는 학부모들에게 담화를 발표해서 광주 교육을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 네. 학교장들은 자기 학교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연초에 보내서 우리 학교 교육을 믿어주세요 이런 얘기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사들은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교육활동을 하면서 저의 교육활동의 방침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정서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고 또 법적 미비사항은 또 국회나 시도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좀 시간을 더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듣고 계시는 제가 듣고 있는 교사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지금 위원장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더 마음이 좀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지만 그래도 해내야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전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학부모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이 3자가 잘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당군 일의 교직에 대한 그 질투가 제일 고조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질투 아니고요. 뭐 질투할 만한 그 좋은 점은 교직에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무시가 최고조에 이른 것 같아요. 교직을 무시하는 경향이. 그래서 그럴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교사들이 뭐 공무원이라는 약점, 어디 뭐 다툼에서는 꼭 약점으로 여겨지고 그러는데 교사들은요, 뭐 고등학교 3학년만 또 못한 그 인간의 기본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그 정치 기본권인데, 네. 방과 후나 공휴일에 정치 활동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일요일 날 교회에 가는 종교의 자유 교원이나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는 건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치적인 활동도 보장이 안 된다는 예를 좀 들어주신 걸로. 그렇죠. 그런데 무시할 만하죠. 교원들의 그 큰 부피 한 40만이 넘는 교원들의 그 요구를 받아 안을 정치체가 없다는 거예요.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시할 만하죠. 네. 학부모들도 덩달아서 그렇고 뭐 그런 것이죠. 예. 뭐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좀 자주 섞인 목소리로 다 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또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보호가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제도적으로도 조금은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앞으로 광주의 교육에 대해서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거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교권이나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뭐 교육감께서 그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의 요구 수준에는 뭐 닿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광주교육감을 비롯한 9개 교육감이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명에 우리 광주교육감께서도 동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교권 보호 의지를 밝히고 실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광주교육이 지금 이정선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지 한 2년 지나가는데 좀 교육보다도 뭐 시설 공사 이런 위주로 흘러가는 측면이 좀 있는데 약간 걱정이 됩니다. 우리 노동조합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이 광주 교육을 청정하게 하고 교육 본연의 일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교사노조 박삼원 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